네,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장동혁 대표와 친한계와의 정면 충돌 가능성, 분당 가능성까지. 하지만 일단 극한 충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조유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가장 큰 관심,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의 다른 목소리, 친한계 의원 축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단 장 대표는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찬탄파를 향해서 내부 총질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결단하겠다고 하면서도 오늘은 과거는 있자는 점에 방점을 뒀습니다. 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옷들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만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셨겠지만 당선 전후가 표정부터 해가지고 말까지 묘하게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당을 이끄는 대표가 된 이상 네.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거 때야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당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특정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로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요.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거나 위협한다면 저는 더 이상 그 당의 존립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본보기 형태로 한두 명 정도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의 소속이면서도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지금 친한계 패널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들리는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실제 경고가 아니라 실행에 옮겨진다면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 분당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친한계 내부에서는요, 일단 이런 저격성 발언에 대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고 네. 이틀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당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당한 바른정당이 실패한 사례, 또 친한계 다수가 비례대표라는 점 때문에 탈당이나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거란 겁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일단 새 지도부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저변을 넓히기 위한 움직임도 시동을 건다는 계획인데요. 결론적으로 한 지붕 두 가족 느낌의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편한 동거는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장 대표가 취임하면서 전환길 씨에 대한 거취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이다, 아니면 공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한 TV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전환기 씨 중에서 한 명을 공천해야 한다면 누굴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랬죠. 장 대표가 예. 전환기 씨를 택했었죠. 이 밸런스 게임이었다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질문을 피하자면 피할 수 있었는데 굳이 대답을 한 거였거든요. 물론 공천은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 당직에 기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마저 나옵니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 그 자리에 가서 제대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싸울 수 있는 분들로 저는 인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 씨를 중용할 경우 당 내부는 물론 외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가능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조유로 기자였습니다.